네, 하우머니 백영찬 팀장님의 시간입니다. 네. 팀장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도와주세요. 어떤 유용한 정보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원일 때 연말에 이거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핀잔을 주셨어요. 부자 되냐? 이렇게 핀잔을 주셨던 정보인데 부자 되는 겁니다. 연말 정산에 관한 건데요. 연말 정산. 예, 2012년도도 이제 2달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막바지로 접어드시기 전에 이제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일단 연말 정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못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되려 토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종합소득세 납세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요. 언젠가부터 연말정산, 뭐 세제 혜택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 기준에서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단 이제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을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간이 세액표의 기준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될 시점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들 다 갖춰서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확한 세금이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자기가 냈던 세금. 그래서 이제 그 세금에서 이제 차액 뭐 더 냈거나 아니면 덜 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말 그대로 더 내야 할지 더 받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정산을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정부가 그 소비 진작을 위한 그 하나의 조치로서 9월부터 근로소득세 그 원천징수 처음부터 그 떼가는 부분을 줄여놨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월급마다 이렇게 미리 내시는 세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뭐 전년에 비해서는 좀 혜택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 말이에요. 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2달 동안 하셔야 될 것이 먼저 금융상품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연말정산 시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이제 톡톡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제 300만 원까지 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연금저축을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뭐 300만 원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이라도 좀 가입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에 300만 원을 연금저축에다 그냥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일시금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넣게 되신다고 하면 이제 300만 원까지만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이번 달에 이제 연금저축에 이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일시납으로 300만 원을 불입하셨을 경우에 최대 49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올 한 해 동안 이제 400만 원 가득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납입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최대 이제 66만 원까지 세금 절감 혜택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자, 아직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소득공제 일단 받은 후에 바로 돈을 좀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조금 이제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이제 납입 하시는 중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만큼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찾으시게 되면 그에 따른 좀 페널티가 있으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셨다가 나중에 어차피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또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처럼 이제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시금을 찾게 되시게 되면 요것을 이제 기타 소득을 보시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맞게 되세요. 22%까지 맞게 되시고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의무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해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페널티 해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건 2.2%까지 떼시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에 맞게끔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고려하셔서 가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외에 다른 금융 상품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장마저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마저축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올해까지 그 소득공제 혜택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 가입자라고 하면 이제 올해까지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득공제 혜택은 이제 없어지지만 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7년 이상이 되시게 되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거는 올해 지나고 나서라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서둘러서 장마저축을 해약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특히 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약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가 올해 말까지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내년부터는요,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재형저축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재형저축은 이제 새로운 신상품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부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재형저축이 이제 신설될 예정인데 10년 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잔마저축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저축보다 좀 가입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또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마저축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이지만 그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돼야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장마저축보다는 그 효용이 좀 떨어지고요. 네. 가입도 이제 좀 제한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로 이렇게 일단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재형저축도 가입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신다면 장마저축하고 있을 때는 잔마저축을 좀 더 선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도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그다음에 그 체크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를 더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서 그 합친 금액이 이제 사용하신 합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또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 연소득이 4천만 원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썼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인데 그것도 500만 원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20%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또 사용하신 액에 따라서 자기 그 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세율을 곱해보면 그래도 몇십만 원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일단 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 소득 공제율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그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는 20%, 그다음에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로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체크카드와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율을 정해서 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 사용액이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넘어서게 되면 그 300만 원 한도까지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 쓰시거나 현금 영수 쓰셔서 그 한도액만큼 이제 소득공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한테 좀 몰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몰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선택은 해야 되는데 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시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득이 적은 분한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가족카드 발급받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 남은 그 기간 동안 그 급여가 적으신 배우자 쪽으로 일단 카드 사용을 좀 몰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전통시장에서 그 신용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혜택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의 100만 원 한도까지는 3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아주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내가 돌려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챙겨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은 것,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리하기 참 힘들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사원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일이 다 서류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시고요.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또 서류는 챙기셔야 될 게 있는데 뭐 연금저축 아까 가입하셨다든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그 보험사로부터 서류가 날라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뭐 떨어져 살고 있거나 그러한 이제 생활비를 본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 시간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연말 월급,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정보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